자, 구포시 도서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여러분께 네 번째 시간, 또 저로 마지막 시간 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3시간 들으면서 여러분 노후 준비 좀 행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후가 좀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르신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던데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노후에 생산, 소득을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주식도 엄연히 우리 사회의 금융시장의 한 형태이고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면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종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먼저 보고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다 아시죠? 자본주의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라는 말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본이 무슨 뜻이죠? 돈입니다. 돈. 주는 주인 주자예요. 의는 시대의 의자고. 자,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돈이 주인인 세상. 돈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아름답고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다라고 인정하시면 투자는 실패예요. 이해되시겠죠? 자본주의 인정하세요. 자, 그러면 자본주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다 아시는 단어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부자예요, 빈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중산층인데. 중산층 아니에요. 중산층 다 빈자예요, 빈자. 부자면 현금 30억 정도 들고 계시면 제가 부자로 인정해 드릴게요, 일단.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다 빈자다. 집값 30억 빈자입니다. 네, 현금 30억 들고 있어야 돼요. 자, 부익부 빈익빈 시대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 좋아. 부익부 빈익빈이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돼. 근데 왜 빈익빈이 되어갈까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이 되어갈까? 빈익빈. 자본주의를 연구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이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빈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안 갈 수밖에 없어. 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요, 안 나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용이 되기가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곳이 개천이에요. 난 용이 되고 싶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용이 되기 위해서 뭘 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쓰고 뭔가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노력과 그 돈이 결국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전부 부자에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를 깨달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자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애가 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학원 다녀서 공부해야 됩니다. 점수 올려야 되죠. 얘는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왜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학원을 안 보내요. 공부를 포기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3년 전이에요. 얘가 중학생이에요. 얘가 아빠 닮아가지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알아서 공부 잘하겠지라고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 근데 중학교 가서 수학 시험 봤는데 얘가 60점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중학교 수학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 일로 와봐. 야, 점수가 60점이 뭔 60점이? 제가 막 뭐라고 혼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성적 올릴 테니까 학원을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 성적 오를 수 있어? 네. 좋아, 다녀.
그래서 6개월 동안 학원을 열심히 보냈어요. 6개월 후에 얘가 수학시험 봤는데 60점 맞았던 애가 학원 6개월 다니고 나서 80점이 됐어요. 80점. 올랐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죠? 자, 60점 맞던 애가 학원 다녀가지고 80점 됐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학원 보내니까 성적이 오르네. 얘를 더 보내가지고 성적을 더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돼? 지금 보내던 학원보다 더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부분은 지출한 비용에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일부만 좋은 대학을 갈 뿐이에요. 그죠? 어떤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애는 학원을 보는데 성적이 안 늘어. 왜 안 느는지 아세요? 부모가 돈을 덜 썼기 때문이에요. 실력이 안 나오는 애를 올리려면 돈을 더 써야 돼. 근데 더 쓸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쓰다가 결국은 애도 좋은 대학 못 가고 돈만 날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예요.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죠.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다 투자하시다 보면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 하신 분 아시겠지만 가장 잘 분산된 값이 바로 뭐냐면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전체 시장을 평균한 값이거든요. 2016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2년간 우리나라 주가 지수 평균에 투자했더니 1,800이던 주가가 2,500까지 오르면서 40%의 수익을 2년간 달성했어요. 아, 분산 투자했더니 2년 동안 40%의 수익을 낼 수 있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분산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좋은지 어느 종목이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 분산해서 안전하게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좋은지 사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디니?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어디? 삼성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야. 삼성전자가 이 안에 있어, 없어? 종합주가지수 안에. 전체 평균 안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 잘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반평균을 올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삼성전자는 무려 100만 원짜리 주식이 287만 원까지 160% 이상이 올랐습니다. 전체 평균이 40%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 1등 우량회사인 삼성전자의 수익은 160%가 올랐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의 4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전체 평균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평균이 41점 올랐어요. 자, 전체 평균 41점 오른 것 중에서 그 반에 1등하는 삼성전자가 몇 점을 기여했을까요? 이걸 아시는 게 핵심이에요. 몇 점 기여했을까요? 주가지수는요, 가중평균을 하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회사는 더 많이 반영해 줍니다. 자, 그럼 그 반에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165% 올랐어요. 그랬더니 전체 평균이 41% 올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몇 퍼센트일까요? 큰 회사는 비중이 높고 작은 회사는 낮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한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아시겠지만 25%, 4분의 1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핵심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자본력, 현금력으로 회사를 운영해요. 그걸로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경영활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개발, 조직운영, 경영혁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옛날에 했던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M&A, 인수합병,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뭘 보시냐면 이 주가가 가격이 올라서 내가 5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되고 3억에 샀는데 5억이 되고 이런 것만 보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투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매 차익만 우리가 보아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고령화되면서 사실 매매 차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얼마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의 본질은 원래 매매 차익이 아니에요. 5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얼마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배당소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자본이득, 매매 차익만 관심 두셨지 배당에 관심 두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배당이 3%, 4% 한다. 그럼 다들 뭐라고 계시냐면 야, 그 1년에 3% 받으려고 배당 뭐하러 하니? 하루에도 10%가 오르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서 배당 소득을 가짜않게 보셨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배당 소득이에요. 자본이득은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을 보는 것이지만 배당 소득은 내가 그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매년 혹은 매 분기에 일정한 비율의 배당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배당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 소득과 자본이득의 차이를 보시면요. 자본이득, 매매 차익만 보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얼마 올랐냐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불안해. 그 오르면 좋아하고. 내가 지금 1,000만 원 샀는데 1,200만 원 되면 200만 원 붙었잖아. 야, 그러니까 200만 원 벌었다. 너 오늘 얼마 땄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도박하고 있는 거지, 사실. 투자 금액이 중요해집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아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슬퍼하고 일희일비하면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패하세요. 자, 그런데 배당 소득에 집중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당은 그 사람이 몇 주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주당 1,000원 준다. 그러면 10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0원 받는 것이고요. 100주 갖고 있는 사람은 10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배당 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냐? 주식 수를 늘려가는 데 집중해요. 주식 수는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팔지 않는 이상. 나는 오늘부터 매달 10주씩 살 거야.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나는 120주가 돼 있고 10년이 지나면 1200주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식 수를 늘려가다 보면 당연히 내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 소득을 3% 내외를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이 해서 거의 5% 가까이 특별 배당까지 했어요. 은행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3%씩 내가 만약에 10년을 받았어. 그럼 나는 이미 30%의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10년 후에 30% 마이너스 돼도 어때? 30%가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없지만 적지만 걔가 그렇게 돼도 나는 이미 배당소득으로 받았기 때문에 원금 보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10년 후에 그대로 유지가 돼도 나는 이미 은행이자보다 높은 3%의 배당소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나는 배당소득과 더불어서 더 많은 매매 차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매매 차익에 집중하면 실패해요. 그런데 배당소득에 집중하면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단적인 사례로 삼성전자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배당을 조금 더 주는 주식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의 90%를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배당에 집중해서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배당도 가져가고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건데 배당은 관심 없고 자본이득, 투기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당도 못 받고 결국 주식도 실패해서 전부 외국인들에게 퍼주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자산 투자하신다면 이제 연금도 중요하고요. 투자를 하시면서도 배당소득에 관심을 가지세요. 배당은 연간 순이익이 나는 것에 대비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순이익이 나야 배당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 회사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논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매매 차익보다 배당을 주는 주식에 집중해라. 그리고 배당을 주는 주식들은 다 어디 있다? 전부 상위권에 있어요. 투자는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투자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시대에 주가와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은행에 1%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두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건데 원금을 지켜주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투자의 시대로 나오실 때. 하지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 단기 매매 차익을 보고 하시는 것은 더 큰 위험이다. 그러지 말고 진짜 우량한 자산에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투자는 매매 차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주주가 되어서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열매가 매년 배당으로 들어오고 회사가 성장했을 때 매매 차익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만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안정되고 효과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위주로 해서 은행에만 묻어두시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지켜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셔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 투자, 올바른 주식 투자의 길로 나오신다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4회째에 걸쳐서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들 유튜브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또 제가 연금박사 유튜브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오셔서 들어보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실 겁니다. 4시간 동안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군포시 당동도서관에 계시는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모두가 제 강의 들으시고 보다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또 다음 기회가 되시면 그때 여러분 더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